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10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10일의 강의 어떤 것들을 이제 강의 드릴까요? 자, 33조 1항 1호 및 2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3조 기억나시죠? 보관 성현 훈강기 자타 식별력에 관한 규정 등록 요건인데 그 중에 33조 1항 1호와 2호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이고요. 보통 명칭, 관용 표장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성하는 요건 중에 보사방표라는 게 있고 만으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3조 관련된 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33조는 자타 식별력에 관한 거고, 그 중에 1항에는 7호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관, 성현, 세 번째는 요거를 성질 표시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보관, 보통 명칭, 관용 표장. 근데 이제 1호를 보면 보통 명칭을 어떤 상품의 보통 명칭이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칭. 우리가 이제 초콜릿을 먹는다 그러면 초콜릿이라는 상품의 명칭은 뭐예요? 원래 일반적인 불려지는 명칭? 초콜릿이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래요. 표장은 기호나 문자, 도형 뭐 다 가리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표현하는데 보통 명칭이니까 기호나 특히 문자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대요. 그래서 보사방표라고 이제 앞으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사방표라고 줄여서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보사방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고? 근데 보사방표를 했는데 그것만으로 구성된 상표래요. 그러니까 만으로라는 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그것만 있나 보다라는데 우리가 상표법상 좀 해설하는 게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호는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사방표 그걸 만으로 된 상표다. 이게 33조 1항 1호입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 관용하는 상표 이거 다시 또 같이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통 명칭을 보사방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다. 자, 보통 명칭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딱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품이 무조건 관련성이 있습니다. 볼펜이면 볼펜, 사과면 사과. 그다음에 사과인데 그걸 영어로 만약에 애플. 그럼 그것도 어쨌든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없이 보통 명칭이겠죠. 그런데 그 보통 명칭인데 그거를 보사방표만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 관련성 있는 상품은 우리가 지금 상표로 등록받으려고 하는 것과 관련 있는 상품을 얘기합니다. 관련 없는 상품은 여기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려고 하고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브랜드를 쓰려고 하는 상품의 보통 명칭을 내가 사과를 팔려고 하는데 그 이름 상표를 애플, 사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게 느껴지겠죠. 그게 이제 우리 33조라는 1항 각호 등은 자타식별력, 자유사용이 필요하고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써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33조 1항 1호는 보통 명칭에 관련 있지만 이거는 내가 등록받으려는 상품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뭘까요? 보사방표만으로. 자, 보사방표만으로 하나씩 볼게요. 이게 이제 뒤에 중복돼서 나옵니다. 다른 이제 법 규정에도 나오거든요. 자, 보사방표. 자, 여기 이제 프리미어라는 거는 이제 33조 1항 1호하고는 관련 없지만, 자, 우리가 요 왼쪽에 있는 상표를 봤습니다. 이게 상표라고 했을 때 이게 뭔지 느껴지셨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하나도 모르죠.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요런 걸 단어를 얘기를 해주거나 그래야지만 딱 보이죠. 그러니까 보사방표라는 거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는 직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품과 관련된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바로 느껴져야 된다. 그걸 직감한다. 또 뭐 일견하여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직감한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감하게 느껴지도록 상표가 구성됐을 때만 적용됩니다. 만약에 뭐 애플인데 애플이라는 상표예요. 근데 상품이 사과예요. 그럼 이렇게만 딱 보이시면 우리가 글자를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도안화됐거나 그러면 직감이 안 되죠. 그러면 33조 1항 1호에는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은 보사방표라는 거는 바로 느껴져야 된다. 그래서 보사방표 그러면 바로 직감이다 라고 기억해 주십니다. 직감. 보사방표는 직감.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만으로죠. 자, 뭔가 뭐 눈에 띄게 직감되게 했어요. 근데 뭔가 다른 독특한 무언가 결합했어. 막 이상하게 막 그림인도 있고요. 뭐 이렇게 도안이 돼 있어.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바로 느껴지진 못하시겠지만 이런 것들 다 솔직히 만으로라는 거는 무언가 다른 게 결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개념입니다. 하지만 하나 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무언가 결합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타식별력이 없는 애들이 또 함께 결합된 경우도 다 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적으로 만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기본이지만 무언가 결합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 역시 별로 우리 상표법상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구성이 결합한 거라면 만으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3조이랑 이게 이론은 아니지만 3호랑 관련 있고 우리 상표법 우리 변리사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이게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인데 차지 나오는 이게 성질을 나타내는 33조 1항 3호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결합됐죠. 왼쪽에. 그러면 이거 결합했으니까 만으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뭐 플러그라고 하잖아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연결선, 그거를 느껴지게 하고 직감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으로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국어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표법상 생각해야 되고 판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사방표는 직감, 만으로는 아무것도 결합 안 한 건 기본이고, 무언가 결합했다 하더라도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는 거, 자타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이 제일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걸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애매하면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퉈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명칭 보사방표 만으로가 1호구나 이렇게 느껴지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었었죠. 자동차인데 카, 복사기인데 카피어, 이런 것들은 보통 명칭을 보사방표 직감되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게 결합한 게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뭔가 도안화된 것 같기도 하지만 자동차, 트럭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전구인데 여기 라이트, 발음 그대로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뭐 도안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낌이 있지만 뭔가 직감이 되죠. 트럭, 라이트라고 호칭되고. 그래서 이 경우도 보통 명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명칭, 보사방표만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할 때만 1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요거는 이제 비슷한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보사방표만으로. 그때 또 반복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되게 쉽습니다. 관용하는 상표래요. 이거는 그 업계에서 습관적으로 쓰는 거다. 그러니까 많이 쓰고 있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특정인이 독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고 등록받지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사방표가 있어요, 없어요? 보사방표만으로 하는 게 없죠. 그냥 관용이라고만 돼 있죠. 그러면 보사방표만으로라는 요건이 없어도 되느냐? 그런데 이게 우리 해석상 보사방표라는 만으로라는 게 규정이 없어도 이게 다 만족해야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는 알고 계세요. 이게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관용표장은 그 업계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 33조 1항 1호랑 구분이 잘 안 돼요. 1호랑. 보통 명칭과 관용표장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 판례나 보면 1호나 2호를 그냥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판례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이제 법제 그런 형식을 좀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관용표장은 그 업계에서 많이 쓰는 거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라는 상품 분야에서 정종, 원래 상표였다가 이게 보통 명칭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용표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직물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텍스, 론. 이거 역시 그 업계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관용표장처럼 해석해서 되고요. 과자에서 깡이란 단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관용표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명칭이나 관용표장 어렵지는 않지만 뭐 또 쉽게 판단하시기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런 개념이 1호하고 2호에 있다. 관용표장도 보사방표만으로는 없지만 보사방표만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보관성형 손강기에서 보통 명칭 관용표장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은 1, 2호 봤고요. 오늘의 공부 명언, 내일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공부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내일의 인생을 바꾸고 내일의 여러분의 어떤 뭔가를 바꾸기 위해선 제일 쉽다고 하는 게 공부입니다. 아마 좀 경험이 있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되겠지만 힘들긴 하죠. 하지만 어떤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3회 2026년 63회 인문 강의 11회였고요. 보통 명칭과 관용표장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